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용한 흙냄새와 젖은 잎사귀 사이에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지닌 6가지 깊은 특징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베란다 한쪽에 작은 화분을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마당 끝에 남은 물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손끝에는 흙이 묻고 창밖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 느린 취미를 그저 시간 때우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세게 말했습니다. 밤에 듣기에는 약간 매운 문장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종종 물을 너무 많이 준 화분처럼 선의를 핑계로 뿌리부터 썩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이라도 서울의 밤, 부산의 밤, 하노이의 밤, 작은 시골 마을의 밤은 모두 다른 냄새를 품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흙 앞에 서면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괜히 화분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어제보다 잎이 조금 펴졌는지 흙 표면이 너무 말라 있지는 않은지 작은 줄기가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누가 보면 대단한 연구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손바닥만한 화분 하나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 중년의 사람일 뿐이었다. 조금 우스운 장면이다. 커피값은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1,000원짜리 모종 앞에서는 10분씩 고민한다. 마트에서는 할인 딱지를 번개처럼 찾아내면서 꽃집 앞에서는 계산 능력이 갑자기 은퇴한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척하지만 작고 초록색인 것 앞에서는 꽤 쉽게 항복한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결과보다 과정을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이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 물을 주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꽃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지도 않는다. 식물은 사람을 달래주려고 급하게 자라지 않는다.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하고 때로는 무심할 만큼 자기 속도로 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그 앞에 선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흙,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부푼 새순, 줄기 끝에 맺힌 작고 단단한 기척을 보며 혼자 만족한다. 옆에서 누가 그게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괜히 억울해진 분명히 달라졌는데 설명하기엔 너무 작고 보여주기엔 너무 은밀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원사는 조금 외로운 과학자이기도 하다. 연구 대상은 화분이고 논문 제목은 아마도 우리 집 베란다에서 관찰된 희망의 미세한 증가 정도가 되겠다. 세월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오래된 지혜가 있다. 급히 핀 꽃은 급히 진다는 말이다. 물론 모든 꽃이 그렇다는 법칙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이상하게 맞는 구석이 있다. 빨리 얻은 인정은 빨리 식고 갑자기 가까워진 관계는 갑자기 멀어지며 한순간에 커진 욕심은 대개 마음의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 정원을 오래 가꾼 사람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안다.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에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자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쉽게 파헤치지 않는다. 씨앗을 묻어놓고 매일 꺼내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키울 수 없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 자식의 마음도, 배우자의 이해도, 오래된 친구와의 화해도, 내 안에 상처가 무뎌지는 일도 자꾸 캐묻고 흔들면 더 깊이 숨어버린다. 나는 가끔 화분 앞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빨리 증명하려 했을까? 일을 하면 바로 성과가 나와야 했고, 사랑하면 바로 확신을 받아야 했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바로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참 바빴다. 마음은 늘 뛰고 있었고, 눈은 늘 남의 속도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런데 식물은 그런 나를 조금도 따라와 주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식물은 내 조급함 따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식물의 훌륭한 점이다. 인간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다.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줄기가 더 빨리 자라주지도 않고, 내가 외롭다고 해서 꽃이 예정일을 앞당겨 피지도 않는다. 식물은 참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사람을 살린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나도 조금씩 내 시간표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이다.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말해보자면, 어떤 식물들은 잎보다 뿌리의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먼저 쓴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서 자기 몸을 지탱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도 비슷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성과도 없는 시기가 있다. 돈도 크게 늘지 않고,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몸도 마음도 그저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전부 낭비는 아니다. 때로는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다. 겉으로 박수 받지 못해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힘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 아직 피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절이 남아있음을 안다. 조금 늦게 자라는 마음을 함부로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 학술적 논쟁에서 쓰일 법한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인간의 시간 인식과 생명체의 성장 주기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에 대한 경험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괜히 어려워졌으니 잠시 숨을 쉬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빨리 원하고 생명은 천천히 자란다는 뜻이다. 참 허무할 만큼 간단하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한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정원은 그 사실을 매일 반복해서 보여준다. 물을 줄 때마다, 잎을 닦을 때마다, 마른 가지를 잘라낼 때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작은 화분 하나가 주는 꽤 고급스러운 수업이다. 수강료는 흙 한 봉지와 약간의 허리 통증이다. 물론 허리는 별도 청구다. 세상에 공짜 수업은 별로 없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그 과정이 자기 마음을 천천히 바꾸기 때문이다. 꽃이 피는 날만 즐거운 것이 아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창가로 가는 길, 흙을 만졌을 때 손끝에 닿는 서늘함, 입 위에 앉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순간, 새순이 다치지 않도록 몸을 낮추는 자세까지 모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사람은 몸을 낮추면 생각도 조금 낮아진다. 이상하게도 무릎을 굽히고
흙 앞에 앉으면 조금 전까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걱정들이 목소리를 낮춘다. 자식이 왜 연락이 뜸한지, 친구가 왜 서운한 말을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지, 그런 질문들이 잠시 흙냄새 속으로 가라앉는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다. 나는 이런 순간을 좋아한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창문에 흐린 빛이 남아있고 선풍기 바람이 낮게 돌고 화분의 잎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시간. 그때 나는 괜히 큰 결심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선언도 하지 않는다. 그냥 마른 잎 하나를 떼어낸다. 물을 조금 준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본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우습지만 이 말이 사람을 살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빨리 잘하지 않아도 된다. 더 많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식물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말일지 모른다. 사람은 늦게 피어도 된다. 늦게 깨달아도 된다. 젊은 날에 몰랐던 것을 예순에 알 수도 있고 예순에 놓친 것을 이른에 배울 수도 있고 인생은 한 번 피고 끝나는 조화가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라는 정원에 가깝다. 어느 해에는 꽃이 적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열매가 작을 수 있고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히 강하다. 크게 외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깊어지고 바라보는 동안 눈이 부드러워지며 손끝으로 흙을 만지는 동안 자기 안의 성급함을 조금씩 내려놓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게 된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 내가 심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자라지는 않지만 내가 매일 다가가 돌볼 수는 있다. 내가 원하는 날에 꽃이 피지는 않지만 꽃이 피기 전에 시간을 사랑할 수는 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계절을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계절을 기다리는 동안 나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할 수는 있다. 오래전 어른들이 말하던 대로 좋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다. 늦게 드리워지는 그늘일수록 누군가에게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된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있다면 너무 서둘러 뽑아내지 않았으면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뿌리는 아직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흙 앞에서 배운 두 번째 마음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워하지 않는 법이었다. 정원을 조금이라도 오래 만져본 사람은 안다. 식물은 정성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물을 알맞게 주고 햇빛이 드는 자리에 놓고 흙도 나름 신경 써서 골랐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잎이 축 처진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다. 어제는 마치 나를 향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세상 모든 희망을 잃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식물에게도 월요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밤사이에 드라마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그 앞에서 괜히 심각해진다. 흙이 문제였나? 물이 많았나? 햇빛이 부족했나? 혹시 내가 너무 자주 들여다봐서 부담스러웠나? 인간은 참 신기하다. 말도 못하는 화분 하나 앞에서도 자기 탓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갈라진다. 나는 물을 줄 수 있다. 마른 잎을 떼어낼 수 있다. 해가 너무 강하면 자리를 옮길 수 있고 바람이 차면 안쪽으로 들일 수 있다. 하지만 햇빛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비가 원하는 만큼만 오게 할 수도 없고 장마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여름 더위가 잎을 지치게 하는 일도, 겨울 공기가 뿌리까지 차갑게 스며드는 일도 내가 전부 통제할 수 없다.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자주 착각한다. 내가 더 잘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가 더 참고 더 애쓰면 관계도, 가족도, 몸도, 세상도 내 뜻에 맞게 움직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친절한 직원이 아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잘 받지 않는다. 문의를 남겨도 답장이 늦.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돛은 조절할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이 말을 손끝으로 배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원망만 하지 않고 물 빠짐을 살핀다. 햇빛이 부족하면 실망만 하지 않고 화분의 위치를 바꾼다. 병든 잎이 생기면 하루 종일 슬퍼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라낸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보내야 할 것은 보낸다. 이 태도는 포기와 다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체념이 아니라 조정이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굴복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내 자세를 바꾸는 일이다. 나는 어느 해 여름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몇 개를 거의 잃을 뻔한 적이 있다. 며칠 동안 바깥일이 바빠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그 사이 햇빛은 너무 강했고 흙은 생각보다 빨리 말랐다. 돌아와 보니 잎끝이 누렇게 말라 있었다. 그때 마음이 참 이상했다. 큰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했다. 누가 보면 국가적 재난이라도 벌어진 줄 알 정도로 화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물론 뉴스 속보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물을 주고 상한 잎을 정리하고 그늘 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모든 화분이 살아나지는 않았다. 어떤 것은 다시 회복했고 어떤 것은 끝내 말라버렸다. 그때 나는 조금 배웠다. 내가 늦게 알아차린 것도 있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다. 미안함은 필요하지만 미안함만 붙들고 있으면 다음 생명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더 자주 만난다.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자식은 내 마음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으며 세상은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대부분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다. 어떤 일은 노력으로 바뀌고 어떤 일은 노력해도 그대로이며 어떤 일은 오히려 내려놓아야 덜 상한. 여기에서 사람의 얼굴이 갈린다.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시든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고 묻는 동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돌봄을 놓친다.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움직인다. 상한 가지를 인정하고 남은 줄기를 살핀다. 지난 계절을 탓하면서 다음 계절까지 망치지 않는다.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식물의 뿌리는 때때로 물을 찾아 예상보다 훨씬 먼 방향으로 뻗어간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얌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땅 속에서는 생존을 위해 조용한 탐색이 계속된다.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조용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늙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예전보다 느리고 조용해졌을지 몰라도 안에서는 매일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버티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다. 정원은 그것을 알아보게 해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움직인다. 학술적 문구로 말하자면은 정원 가꾸기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 변수 속에서 인간이 선택 가능한 행위 범위를 재구성하는 실천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좀 길다. 밤에 듣다가 잠이 깰 수도 있으니 다시 부드럽게 말해보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사이가 삶이다. 이 사이를 잘 견디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오면 비 안에서, 햇빛이 강하면 햇빛 아래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계산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세운다. 참 대단한 철학 같지만 실제로는 화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일로 시작된다. 인생의 지혜가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매번 산 정상에 올라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면 무릎이 먼저 반대했을 것이다. 나는 정원 앞에서 자주 내 삶을 떠올린다. 내가 아무리 애썼어도 막을 수 없었던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나가야 했던 계절들,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간 관계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모두 실패처럼 느껴졌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내 삶은 내가 계획한 모양대로 자라지 않았나? 그러나 화분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었. 식물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자라지 않듯 사람의 생도 처음 계획한 모양대로만 자라지 않는다. 어떤 가지는 휘어지고 어떤 잎은 떨어지고 어떤 꽃은 끝내 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원이 전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버린 줄 알았던 뿌리에서 다시 잎이 돋고 마음을 접은 계절 뒤에 아주 작은 꽃이 피기도 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늙어갈수록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그것이 약해지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받아들임은 약함이 아니라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몸에 맞는 속도를 찾을 수 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덜 다치게 하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옛날 방식만 붙들고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여러 번 뒤집힌다. 그래도 괜찮다. 화분도 한 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사람 마음이라고 뭐 그리 유능하겠는가. 결국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미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날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오늘 물을 줄 수는 있다.
계절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마른 잎을 떼어낼 수는 있다. 떠난 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남은 뿌리를 돌볼 수는 있다. 이 작은 차이를 아는 사람이 삶을 오래 견딘다. 우리가 오늘 밤 조용히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인생이 내 뜻대로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정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뿌리는 남아있고 비가 너무 오래 내린 뒤에도 햇빛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느리고 조금은 서툴지만 다시 손을 뻗어 흙을 만질 수 있다. 작은 생명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의 작은 기척도 잘 알아차린다. 이것은 내가 정원을 가꾸며 가장 늦게 배운 사실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나도 꽃이 피는지만 보았다. 빨간 꽃이 피었는지, 노란 잎이 예쁜지, 사진을 찍어도 그럴듯하게 나오는지, 그런 겉모습에 먼저 마음이 갔다. 솔직히 말하면 꽃보다 사진 각도를 더 열심히 찾던 시절도 있었다. 식물 입장에서는 꽤 섭섭했을 것이다. 정성껏 피었더니 주인이 빛 방향만 따지고 있으니 이건 사랑인지 콘텐츠 제작인지 애매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눈이 조금씩 낮아졌다. 꽃보다 잎을 보게 되었고, 잎보다 줄기를 보게 되었고, 줄기보다 흙의 색과 냄새를 보게 되었다. 어느 날은 아주 작은 잎 하나가 어제보다 힘없이 내려앉은 것을 보고 마음이 먼저 알아차렸다. 아, 뭔가 조금 힘들구나. 식물은 말을 하지 않는다. 목이 마르다고 부르지도 않고 너무 덥다고 투덜거리지도 않는다. 사람이었다면 아마 단체 대화방에 불만을 길게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식물은 그저 잎끝을 말리거나 색을 조금 바꾸거나 줄기를 아주 살짝 기울인다. 그 신호는 작다. 너무 작아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흙이 평소보다 빨리 말랐는지, 잎의 윤기가 사라졌는지, 새순이 멈춘 것인지, 벌레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지 살핀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말 없는 존재의 안부를 묻는 일이다. 대답이 들리지 않아도 묻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기울인다. 오래된 지혜 중에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정원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참 정확하다. 잎 하나가 시드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어느 날 줄기 전체가 힘을 잃는다. 말 한마디의 떨림을 놓치면 관계도 어느 날 멀어진 뒤에야 그 이유가 보인다. 사람의 마음도 대개 크게 무너지기 전에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낸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웃음끝이 조금 짧아지고 괜찮다는 말이 너무 빨리 나온다. 밥을 먹자고 해도 입맛이 없다고 하고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게 건조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놓친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지나친다. 정오는 그 단정을 조용히 부끄럽게 만든다. 작은 잎 하나도 이유 없이 시들지 않는데 사람 마음이 이유 없이 다치겠는가? 나는 정원을 돌보며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말로 표현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분명히 요청해야 한다고 믿었다. 물론 그것도 맞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로 꺼내지 못한다. 특히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그렇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이야기를 줄이고 배우자는 괜히 걱정시킬까봐 불편한 말을 삼키고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웃는 얼굴을 고른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잎이 조금씩 마르고 있을 때가 있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장면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본다. 말이 아니라 기색을 보고 대답이 아니라 숨의 길이를 듣는다.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식물은 상처를 입었을 때 주변 조직을 통해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냄새 성분을 내보내 벌레의 접근이나 다른 식물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화분이 갑자기 회의실을 열고 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우리 집 베란다는 이미 국제기구보다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미세하고 인간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겸손해진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돌봄 윤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생활 세계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졸리게 들린다면 성공이다. 밤에는 너무 명료한 문장보다 살짝 무거운 문장이 잠을 부르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에 신호를 읽는 훈련을 한다는 뜻이다. 그 훈련은 식물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누군가 오늘 유난히 천천히 걷는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무릎이 불편할 수도 있다. 누군가 대답을 짧게 한다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한다면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 더 묻지 말아 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다. 이 작은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잡초라고 불리는 것조차 함부로 뽑지 못할 때가 있다. 물론 모든 잡초를 그대로 두면 정원이 아니라 야생 다큐멘터리가 되니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한다. 하지만 손을 뻗기 전에 한 번 더 본다. 이 잎은 어디서 왔을까? 혹시 꽃이 피는 풀은 아닐까?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없애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한다. 말이 느리면 답답한 사람, 표정이 굳어 있으면 차가운 사람,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무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계절이 있다. 아직 피지 않은 이유가 있고 지금 시든 이유가 있으며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 있다. 나는 가끔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린다. 예전에는 만나면 늘 큰 소리로 웃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손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며 알았다.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이었다. 그날 나는 대단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조언이라는 것은 때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과 비슷하다. 좋은 의도로 쏟아붓지만 상대의 뿌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물었다. 요즘 잠은 좀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정원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런 속도였다. 빨리 캐묻지 않는 것, 그러나 무심히 지나치지도 않는 것. 작은 생명을 보는 눈은 결국 작은 슬픔을 보는 눈이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사건만이 사람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혼자 먹은 식은 밥, 밤늦게 꺼진 휴대폰 화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하루의 피로, 말하고 싶었지만 삼킨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의 잎을 조금씩 건드린다. 을 조금 더 잘 느낀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덜 큰 위로를 해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도 아니다. 다만 내가 시들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봐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귀하다. 세상에는 충고하는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알아차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결국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눈을 키우는 사람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으며 말없는 존재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진다. 배우자의 말투가 거칠어졌을 때 바로 맞서기보다 먼저 피곤했는지 살피게 되고, 자식의 짧은 답장에도 섣불리 서운함을 키우기보다 그 아이의 하루를 한번 상상하게 된다. 물론 매번 성자처럼 반응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가끔은 화분에 물 주다가도 혼잣말로 투덜거린다. 식물은 좋겠다. 세금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하지만 그 작은 농담 뒤에서도 손은 다시 조심스러워진다. 잎을 다치지 않게 받치고 흙을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오늘 밤 우리가 이 조용한 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아마도 이것이다. 작게 보이는 것을 작게만 여기지 않는 마음, 말하지 않는 것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 마음, 시든 잎 하나 앞에서도 잠시 멈출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어가면서도 거칠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나무처럼 그늘이 깊어진다. 그리고 누군가 그 곁에 앉았을 때 아무 말 없이도 조금 쉬어갈 수 있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세월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조금은 보인다. 젊을 때의 혼자는 대개 선택처럼 느껴진다. 혼자 카페에 앉아도 멋이 있고, 혼자 여행을 가도 자유가 있으며, 혼자 걷는 밤거리에도 어딘가 영화 같은 분위기가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영화 음악 대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더 자주 들리지만, 그래도 젊은 혼자에는 아직 가능성이 섞여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밥상 앞에 빈 의자,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기, 자식들이 돌아간 뒤 조용히 닫히는 현관문, 저녁 6시가 지나자 갑자기 길어지는 방 안의 그림자, 이런 것들은 사람 마음을 예상보다 깊게 건드린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가꾸는 일은 노년의 중요한 기술이 된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기술을 흙과 잎 사이에서 조금씩 배운다. 정원을 돌보는 일은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 많다. 누가 옆에서 계속 칭찬해 주지 않는다. 말은 잎 하나 뗐다고 박수가 나오지도 않는다. 화분 위치를 조금 바꿨다고 가족 단체방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마른 잎 제거 기념 파티라니, 인류가 너무 멀리 온 것이다. 정원은 조용하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가지를 살피고 한참 동안 잎을 바라보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손은 단순한 일을 하는데 마음은 오래된 기억을 꺼낸다. 예전에 미처 하지 못한 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서운했던 순간,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일,
젊은 날의 고집과 후회가 흙냄새 사이로 천천히 올라온다. 오래된 격언에 홀로 설 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도 기대지 않는다는 말이 나는 이 말을 정원 앞에서 자주 떠올린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꾸 붙잡으려 한다. 자식에게 자주 확인받고 싶고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기다리며 배우자의 작은 침묵도 버림받는 신호처럼 느낀다. 물론 그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오며 조금씩 쌓인 빈자리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관계가 무거워진다. 정오는 다르게 가르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작은 생명을 들여놓으라고 말한다. 그러면 고요함은 조금 덜 차갑고 침묵은 조금 덜 날카로워진다. 나는 가끔 저녁 무렵 혼자 화분에 물을 준다. 그 시간은 이상하게 말이 필요 없.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 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창문에 닿는 바람 소리가 천천히 섞인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서 있던 생각들이 조금 둥그러진다. 낮에 들었던 서운한 말도 끝내 답이 오지 않은 메시지도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가 하는 생각도 잠시 숨을 죽인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견딜만해진다. 이것이 정원의 힘이다. 정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호흡을 늦춘다. 마음이 너무 빠르게 달리면 작은 걱정도 괴물처럼 커진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면 그 괴물도 조금 피곤해진다. 아마 괴물도 밤에는 쉬고 싶은 모양이다.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말하자면 흙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있고 이들은 식물의 뿌리 주변에서 영양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검고 조용한 흙이지만 그 안에서는 작고 복잡한 세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혼자 있는 시간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화분을 바라보고 오래된 라디오 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마음이 천천히 정리된다. 미움이 조금 가라앉고 후회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오래 붙들고 있던 기대가 조금 느슨해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은 계속 순환한다. 학술적 문구로 표현하자면 정원 가꾸기는 고독의 부정적 정서를 자기 조절과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일상적 매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외로움을 그냥 외로움으로만 두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혼자 있는 것이 곧 불행은 아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기 마음과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진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기 마음과 대화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은 조용한 회복이 된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외로움이 너무 거칠게 자라지 않도록 가지를 쳐준다. 걱정이 너무 무성해지면 생각을 덜어내고 서운함이 뿌리를 깊게 내리려 하면 마음의 자리를 조금 옮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는 장면을 조금씩 연습하게 된다.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건강과 사정 속으로 흩어지며 가까웠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진다. 예전에는 늘 함께하던 식탁이 이제는 조용해질 수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까지 말라간다. 또 어떤 사람은 빈자리 옆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는다. 물론 화분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화분에게 오늘 힘들었다고 말해도 아주 현명한 대답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대답이 돌아오면 그건 정원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말없이 곁에 있다.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고 아침마다 다른 빛을 받고 내가 물을 주면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 곁에서 사람은 자기 하루를 버리지 않게 된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들도 외롭다. 그들도 밤이 길 때가 있고 전화 한 통이 간절할 때가 있으며 누군가 문득 이름을 불러 주었으면 하는 날이 있다. 다만 그들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전부 무너지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을 뿐이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잎을 살피며 오늘도 내가 돌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돌볼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조금 더 오래 버틴다. 그런데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화분 하나, 창가에 허브 한 줄기, 마당 끝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오늘도 네 손길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가꾸는 사람이 깊다고 생각한다. 그 깊이는 시끄럽지 않다. 남에게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래된 나무처럼 안쪽으로 넓어진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느라 평생을 소란스럽게 사는 대신 외로움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날에도 자기 하루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정원에는 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견딘 시간이 있고, 삼킨 말이 있고, 조용히 지나간 밤들이 있고, 그 밤을 넘어 다시 물을 준 아침이 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혼자를 너무 가엾게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쓸쓸할 수 있다. 사람인데 어찌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작은 생명을 하나 들여놓고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물이 스며드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오늘 얼마나 말랐는지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대답을 듣는다. 괜찮다. 오늘은 이만큼만 살아도 된다. 잎 하나가 밤새 버티듯 사람도 하루씩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을 조금씩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된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주는 일에 오래 익숙한 사람은 되게 조용하다. 정원을 가꾸는 손도 그렇다.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가지를 정리하고 시든 잎을 떼어주지만 그 모든 일을 크게 말하지 않는다. 식물은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는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인님 하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다. 만약 화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마 너무 놀라서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화분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매우 진지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식물은 말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물을 준다. 어제 잎이 조금 축 처져 있으면 오늘은 흙을 더 살피고 햇빛이 부족해 보이면 자리를 옮겨주고 바람이 차가우면 안쪽으로 들여놓는다.
보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이 조용한 돌봄의 습관이 깊이 배어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생각보다 말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을 때는 사랑이란 뜨겁게 표현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자주 인정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너무 쉽게 오해하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진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진짜 사랑의 많은 부분은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일, 약 먹을 시간을 기억하는 일, 춥지 않게 문을 닫아주는 일,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말을 줄여주는 일,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다시 곁을 살피는 일. 정원 가꾸기는 바로 그런 사랑과 닮아있. 꽃은 칭찬을 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물을 준다. 나무는 감사장을 써주지 않지만 우리는 가지를 다듬는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계약이다. 나는 돌보고 너는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오래된 격언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돌봄도 그렇다. 겉으로는 낮은 자리의 일처럼 보인다. 누군가의 뒤를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살피고 티나지 않는 수고를 반복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삶은 금방 메말라 버린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렇고, 오랜 배우자를 돌보는 일도 그렇고, 친구의 안부를 잊지 않고 묻는 일도 그렇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낮은 자리의 힘을 안다. 잎에 묻은 먼지를 닦아준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를 치지는 않지만 그 작은 손길이 식물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손길이 있다. 대단한 조언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 긴 설교보다 조용한 동행, 큰 선물보다 제때 건네는 안부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다.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말하자면 어떤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고 다음 계절에 더 좋은 꽃이나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잔인해 보인다. 멀쩡한 가지를 왜 자르나 싶다. 하지만 식물의 에너지가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의 삶도 비슷하다. 돌봄은 무조건 다 끌어안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줄이고 덜어내고 보내는 일까지 포함한다. 자식에게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관계에서도 나를 갉아먹는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의리는 아니다. 정원을 오래 가꾸는 사람은 안다. 살리기 위해 잘라야 할 때가 있고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으며 더 건강하게 피기 위해 지나간 것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학술적 문구로 표현하자면 정원 가꾸기는 비상호적 돌봄 행위와 생명순환 인식이 결합된 정서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바로 보답받지 못해도 돌보고 결국 모든 것은 피고 지고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일이다. 이 배움은 노년의 마음에 깊은 평온을 준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보답받지 못한 수고를 자주 떠올리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쏟은 세월, 가족을 위해 참고 넘긴 말들,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뒤로 밀어둔 내 마음, 어느 날 밤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서운함이 되어 돌아온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 생각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정오는 조용히 다른 말을 들려준다. 꽃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피지 않는다. 하지만
피어야 할 때가 되면 자기 방식으로 대답한다. 때로는 그 대답이 내가 기대한 말이 아닐 뿐이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서운함을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식의 조언은 너무 쉽게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과 함부로 이용당하는 삶은 다르다. 정원을 돌본다고 해서 병든 가지를 영원히 붙들고 있지는 않는다. 벌레가 잎을 다 갉아먹도록 그냥 두지도 않는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하고 돌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듯 마음을 많이 주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살고 어떤 기대는 내려놓아야 숨을 쉰다.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의 돌봄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피는 균형에 가깝다. 이것이 참 어렵다. 물을 적게 주면 마르고 많이 주면 썩는다. 인간관계도 참 식물처럼 예민하다. 설명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 설명서는 잃어버린 뒤에야 필요해진다. 그리고 정원은 결국 삶과 죽음을 함께 보여준다. 피는 것만 있는 정원은 없다. 지는 꽃이 있고 마르는 잎이 있고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진다. 내가 더 잘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물을 조금 더 일찍 줬다면 달라졌을까? 햇빛을 다른 곳에서 받게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오래 바라보면 알게 된다. 모든 생명은 자기 계절을 지나간다. 시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씨앗이 남고 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다음 계절을 위한 쉼이 온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작은 이별을 반복해서 겪으며 죽음을 너무 멀리 밀어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슬프지 않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끝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믿게 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기 삶의 저녁빛을 본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 몸이 정 같지 않다는 느낌, 가까운 사람들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현실이 조용히 찾아온다. 그때 정오는 이상한 위로를 준다. 겨울가지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을 준비하고 떨어진 잎은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돕는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렇다. 우리가 건넨 말, 우리가 베푼 돌봄, 우리가 견딘 시간은 모두 어디론가 스며든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흙이 되고 그 흙 위에서 또 다른 생각과 사랑과 용기가 자란다. 그러니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꽃을 예쁘게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주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보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며 다시 피어나는 것을 조용히 믿는 사람이다. 손끝에는 흙이 묻어 있고 마음에는 계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사람은 삶이 늘 보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오늘 알 수 있는 돌봄을 멈추지 않는다. 또 모든 꽃이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꽃의 자리를 너무 오래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야말로 정원이 사람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내려앉아도 좋겠다. 밤은 깊어지고 선풍기 소리는 낮게 돌고 창가의 화분들은 어둠 속에서도 자기만의 숨을 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만진 흙, 바라본 잎, 마음속에 떠올린 오래된 얼굴들이 모두 부드러운 안개처럼 멀어진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시드닙 같은 걱정이 있다면 오늘 밤에는 억지로 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물을 조금 주고 창문을 조금 닫고 마음의 흙을 너무 세게 파헤치지 말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친 마음도 계절을 가진다. 오늘 피지 못한 꽃도 내일은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편안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아주 작게 말해주면 좋겠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안의 정오는 아직 조용히 살아있다. 오늘 밤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크립트 종료. 안녕히 주무세요.